설악산 정상. 하얀 구름이 사시사철 흩날리고 소나무 숲이 오래된 이야기를 속삭이는 그곳에 사람들 사이에 전해지는 전설이 있다. 기억의 실로 빛을 짜내어 숲이 어둠과 망각에 잠기지 않도록 지키던 신비로운 소녀에 대한 이야기. 그녀의 이름은 역사책에 없고 진짜 얼굴을 본 사람도 없다. 하지만 밤이 내려앉을 때마다 산꼭대기에서 퍼져나오는 부드러운 빛은 아직 잠들지 않은 영혼의 메시지처럼 느껴진다. 이것은 빛을 짜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이다.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인간의 가슴 깊은 곳을 울리는 이야기. 기억과 사랑, 자연이 하나 되어 어우러지는 그곳의 전설이다. 전설, 빛을 짜는 자의 이야기. 설악산의 전설 제1부, 숲의 그림자와 빛. 한반도 동쪽, 시간이 새겨진 듯 굽이치는 산맥들 사이에 설악이라 불리는 신령한 산이 있다. 가을이 시작될 무렵, 아침 안개가 숲을 하얗게 뒤덮고 단풍잎이 붉게 물들기 시작할 때면 설악산은 단순한 자연의 장엄한 경관을 넘어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신비를 간직한 곳이 된다. 이 지역 사람들은 설악산을 살아있는 산이라 믿는다. 천사가 한때 그곳을 밟고 지나가며 영혼과 빛의 숨결을 남겼다고 한다. 보름달이 뜨는 밤, 바람이 바위 틈 사이를 지나가고 나뭇잎이 속삭이는 소리를 낼 때 귀를 기울이면 어딘가에서 은은한 선율이 들려온다. 그것은 마치 빛과 부딪히는 실의 소리 같다. 그 소리가 어디에서 오는지 아는 사람은 없지만 전설에 따르면 그것은 빛을 짜는 자의 소리라고 한다. 숲속 깊은 곳에 존재하는 영혼이며 고독함에서 비롯된 빛을 세상에 짜내는 자. 그는 귀신도 신도 아니었다. 그는 한때 인간이었고 사람의 마음 때문에 차가운 숲에 남아 빛을 짜는 일을 계속하게 되었다. 누군가 그를 기억해 줄 때까지.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들은 대부분 산 아래 작은 마을의 노인들이었고 그들의 눈엔 경외심과 안타까움이 섞여 있었다. 오랜 세월 전 큰 재난을 겪은 그 마을은 그 전설을 마음 깊이 새기고 있었다. 그러나 젊은이들은 이제 믿지 않는다. 그것은 그저 옛 세대의 자장가일 뿐이라 여긴다. 요즘 시대의 빛은 전기로부터 오는 것이며 옛 노래는 안개 속 설악산처럼 점점 흐려져 갔다. 하지만 여전히 한 사람만은 믿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은주였다. 은주는 설악산 가장자리에 자리 잡은 낡은 통나무 집에 살고 있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나뭇잎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이 썩어가는 나무 벽에 드리워지는 걸 볼 수 있었다. 지붕은 마른 풀로 엮어졌고 벽은 산바람에 기울어져 있었지만 집안엔 항상 따스한 전나무 냄새가 감돌았다. 그녀는 할머니와 함께 살았고 어릴 적 부모를 등산사고로 잃은 이후로 줄곧 그렇게 지냈다. 그 사고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누구도 해주지 않았다. 은주의 할머니는 마을에서 마지막으로 옛 전설을 간직한 분이셨다. 돌에 난 균열 하나를 보고도 숲의 신이 지나간 이야기를 풀어낼 수 있는 분이었다. 밤이면 난로 앞에 앉아 염주를 돌리며 외로운 영혼과 희망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바친 이들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려주셨다. 얘야, 빛은 길을 밝히는 것만이 아니란다. 그건 사람이 베푼 선함이 응축된 거야. 꿈속에서 빛을 보게 되면 절대 외면하지 말 거라. 그건 네가 기억해주기를 기다리는 영혼일지도 모르니까. 어릴 땐 그저 옛날 이야기쯤으로 들었지만 나이가 들수록 은주의 꿈은 점점 또렷해졌다. 그건 단순한 꿈이 아니었다. 눈을 감으면 그녀는 안개 속 숲을 걷고 있었다. 하늘을 가린 높은 나무들 사이 가늘고 부드러운 빛이 실처럼 흘렀다. 그 빛은 뜨겁지도 눈부시지도 않았다. 따뜻하고 부드러웠으며 한 번도 본 적 없는 어머니의 손길처럼 다정했다. 그녀는 친구들에게 이런 꿈 이야기를 나눴지만 돌아오는 반응은 조롱이었다. 또 할머니한테 들은 이야기지? 빛을 짜는 사람이라니? 지금 시대에 빛은 전기에서 나와. 그런 말하면 사람들 웃기만 해. 은주도 함께 웃었지만 속은 아릿했다. 그녀가 본 것들은 단순한 꿈이 아니었다. 그 빛의 따스함, 숲의 냄새, 뺨을 스치는 감촉까지 생생하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눈을 뜨고 나면 손끝이 떨리곤 했다. 마치 경계선 너머 세계를 살짝 만지고 돌아온 듯이. 어느 날 할머니 약을 챙겨드리고 장작을 쪼갠 뒤 은주는 창가에 앉아 숲을 바라보았다. 저 멀리 날아가는 새들을 따라가듯 눈을 움직이던 그녀의 손엔 할머니가 남긴 오래된 천각이 들려 있었다. 거기엔 바람처럼 소용돌이치는 무늬 하나와 함께
시간이 지나 흐릿해진 작은 글씨가 적혀 있었다. 7번째 보름달 밤에 빛을 짜는 자를 찾으라. 천을 이리저리 뒤집어 보던 그녀의 심장은 평소보다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7번째 보름달? 음력 기준으로 보자면 다음 보름달은 7월 말의 그날 밤, 계절이 바뀌는 시점이다. 전설에서는 그 밤이 바로 현실과 꿈의 경계가 가장 희미해지는 때라 했다. 이건 신호일까? 그날 밤, 은주는 무언가를 느꼈는지 조용히 시를 짜고 있는 그녀에게 할머니가 말했다. 그 사람을 봤지? 은주는 깜짝 놀랐다. 누구요? 할머니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을 이었다. 하얀 머리칼에 슬픈 눈을 가진 사람, 빛이 항상 감싸는 사람 말이야. 은주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는 깊은 숨을 쉬며 먼 옛날을 회상하듯 말했다. 할미도 그 사람을 본 적이 있단다. 젊었을 적에, 하지만 따라가지 못했어. 두려웠거든. 그렇게 살아왔지. 그 후로는 늘 아쉬움이 마음에 남았단다. 그녀의 말은 은주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었다. 할머니는 단순히 이야기를 들려준 것이 아니었다. 그녀 역시 한때 두세 개의 경계에 섰던 사람, 하지만 발걸음을 내딛지 못했던 사람, 이제 그 기회를 손녀에게 넘기려는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7번째 보름달이 뜬 밤. 달빛은 거울처럼 하늘 높이 걸려 있었고 숲의 가지마다 은빛을 뿌렸다. 은주는 가장 소박한 한복을 입고 할머니가 남긴 천조각과 함께 설악산 바위로 만든 작은 종을 손에 들었다. 그 종은 영혼을 부르는 것이라 할머니가 말해주셨다. 그녀는 아무 말도 남기지 않고 떠났다. 하지만 마음은 분명했다. 그녀는 무언가를 찾고 있었다. 밤의 숲은 나처럼 시끄럽지 않았다. 너무나 조용해서 자신의 심장 소리조차 북소리처럼 들렸다. 손전등 없이 은주는 눈을 감고 가느다란 빛을 따라 걸었다. 그 빛은 실처럼 가늘고 연하며 눈을 감고 집중할 때만 볼 수 있는 빛이었다. 한 걸음, 한 걸음 현실로부터 멀어지고 있었다. 귀뚜라미 소리도 익숙한 오솔길도 사라졌다. 대신 나타난 것은 안개에 덮인 숲. 나무마다 희미한 빛이 감돌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를 보았다. 숲 한가운데 등을 돌리고 앉아있는 한 남자. 하얀 머리카락을 가진 그는 공기 중에서 빛을 실처럼 뽑아내며 짜고 있었다. 그가 짜는 빛은 은색, 보라색, 초록, 금빛, 안개 속 무지개처럼 반짝였다. 그는 돌아보지 않았지만 은주는 알 수 있었다. 그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이 순간은 단순한 만남이 아닌 전설과 현실 사이에 열린 문이었다. 빛과 어둠 사이 잊힌 기억, 되살아나는 기억 사이의 문이었다. 제2부. 두 세계 사이에서 은주는 빛으로 가득 찬 숲속에 조용히 서 있었다. 심장은 마치 누군가 부르고 있는 듯 쿵쾅거렸다. 그녀 앞에 있는 남자는 아직 돌아서지 않았다. 구름처럼 하얀 머리카락이 어깨를 따라 흘러내리고 어깨 위에 옷자락은 규칙적인 움직임으로 짜여지고 있는 빗줄기 속에서 살랑이고 있었다. 빛의 실들이 나무 가지를 타고 길게 뻗어나가며 안개 같은 은빛 커튼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은주는 한 걸음씩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그와의 거리는 이제 손 몇 뼘밖에 되지 않았다. 그녀는 조심스레 말을 걸었다. 실례지만 혹시 빛을 짜는 분이신가요? 그 남자는 손을 멈췄다. 잠시 후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 얼굴은 낯설면서도 어딘가 익숙했다. 그의 눈빛은 달빛이 물 위에 비치는 듯한 부드러움을 지니고 있었지만 동시에 산속 바위에 오래 남은 균열처럼 깊은 슬픔도 함께 담겨 있었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당신은 두 번째로 이곳에 온 사람이요. 그의 목소리는 나뭇잎 사이를 스치는 바람처럼 낮고 부드러웠다. 두 번째요? 은주는 속으로 되뇌었다. 첫 번째는 혹시 할머니? 남자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당신이 울린 돌 종소리를 들었소. 당신이 지닌 빛의 향기를 기억하오. 그리고 그 순간이 다시 왔다는 걸 알았지. 어떤 순간이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일어나 빛으로 떠다니던 실들을 부드럽게 모아 명주실처럼 말아냈다. 나와 함께 가시오. 보기 전엔 이해할 수 없을 것이오. 그들은 숲을 지나갔다. 그러나 그곳은 은주가 알던 숲이 아니었다. 그녀는 마치 다른 차원으로 발을 디딘 듯한 기분이었다. 이곳의 나무들은 하나같이 은은한 빛을 내뿜고 있었고 그녀의 발걸음은 흔적을 남기지 않았지만 꿈이 아님을 직감할 수 있었다. 소량기, 부엽토의 냄새, 멀리서 들리는 폭포 소리까지 모든 것이 너무도 생생했다. 그 남자는 작은 호수 앞에 멈췄다. 수면은 거울처럼 평평했고
별빛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손가락 끝으로 수면을 살짝 건드렸다. 그러자 물 위에 마치 슬로우 모션 영상처럼 장면들이 펼쳐졌다. 눈 덮인 겨울밤, 불길에 휩싸인 마을, 사람들의 비명, 사라지는 빛. 그 한복판에서 한 남자가 두 팔을 벌린 채 마지막 빛을 짜며 마을을 지키고 있었다. 은주는 숨을 삼켰다. 저 사람이. 그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오래전 설악산 아래 깊은 골짜기에서 어둠의 괴물이 깨어났소. 그것은 생명체의 빛을 빨아들이며 영혼을 어둡게 만들었지. 나는 내 영혼을 바쳐 빛을 짜서 결계를 만들고 그것을 봉인했소. 하지만 그 결계는 매달 보름달마다 다시 짜야만 유지되어. 그는 은주를 바라보았다. 눈빛은 슬프고 무거웠다. 하지만 빛은 스스로 생기지 않소. 그것은 기억과 감정, 인간의 가슴 속 아름다웠던 순간에서 비롯되어. 세상이 그런 것들을 잊게 되면 결계도 약해지지. 그럼 그동안 계속 이곳에 계셨던 건가요? 그렇소. 나는 이 숲의 일부가 되었소. 수호자이며 빛을 짜는 자로. 하지만 이제 더는 머물 수 없소. 은주는 가만히 그를 바라보았다. 달빛 아래 그녀는 그의 얼굴이 할머니가 간직하던 낡은 나무 상자 속 흐릿한 그림 속 인물과 겹쳐짐을 느꼈다. 그림 속 사람, 하늘을 담은 듯한 눈동자를 가진 그 사람은 어쩌면 할머니가 젊은 시절에 놓아버린 존재였는지도 모른다. 혹시 할머니와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당신의 할머니를 기다렸소. 하지만 그녀는 돌아섰지. 두려움, 책임감, 그리고 인간 세상을 떠날 수 없었기 때문이요. 그럼 지금 저를 기다리고 계셨던 건가요? 그는 한참을 침묵한 후 말했다. 나는 당신이 이곳에 남길 바라지 않소. 하지만 당신 안의 빛은 지금껏 이곳에 온 누구보다 강하오. 당신은 잊힌 기억, 연결, 희생, 그것들을 지니고 있어. 그 후 며칠 동안 은주는 숲속의 영계에서 그에게 빗짜기를 배우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손기술이 아니었다. 그것은 의식이었다. 빛 한 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아름다운 기억이 필요했다. 사랑, 용서, 믿음이 깃든 생생한 추억이. 은주는 오랜 시간 눈을 감고 앉아 할머니의 웃음소리, 냇물을 건널 때 등에 엎여있던 기억, 날개 다친 참새를 품에 안았던 순간, 눈 내리는 밤 할머니가 수놓던 천족을 떠올렸다. 그 모든 기억이 불처럼 피어오르고 그로부터 빛이 태어났다. 처음 만들어낸 빗줄기는 약하고 불안정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단단해지고 강해졌다. 은주가 나무 한 그루를 감싸는 첫 번째 빛의 띠를 완성했을 때 흰 머리의 남자, 이제 그녀가 빛의 스승이라 부르는 그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당신은 숲속에서 잠든 기억들을 깨우고 있소. 지금 당신이 구한 것이 얼마나 많은 꿈인 줄 아직 모르겠지요. 그러나 배움이 깊어질수록 은주는 하나의 씁쓸한 진실을 알게 되었다. 빛은 영원하지 않다. 그것은 누군가가 지켜줘야 했다. 그리고 빛을 짜는 이가 될 때마다 자신의 기억 일부를 빛에 바쳐야 했다. 많이 짜면 짤수록 그 사람은 자신을 잊게 되고 결국은 빛이 되어 사라지는 것이었다. 스승님, 그동안 무엇을 잊으셨나요? 그는 바람처럼 슬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나는 내 이름조차 기억나지 않소. 어느 날 밤 은주가 수련하던 중 하늘이 진동하기 시작했다. 산 아래에서 검은 구름이 몰려들었고 숲은 갑자기 어두워졌다. 빛은 눌린 듯 사라졌다. 빛의 스승은 급히 그녀를 산 꼭대기로 이끌었다. 거기엔 결계의 중심이 있었다. 그러나 결계는 이미 금이 가 있었다. 거미줄처럼 검은 균열이 퍼지고 있었고 그 틈 사이로 꿈틀거리는 어둠이 튀어나오며 고통스러운 기억의 울음을 토해냈다. 어둠이 돌아왔소. 그가 말했다. 나는 이제 더는 버틸 수 없소. 이제 당신이 선택할 때요. 선택이라뇨. 이곳에 남아 새로운 빛의 수호자가 되겠는가? 아니면 인간으로 돌아가겠는가? 하지만 돌아간다면 세상이 어둠에 잠기는 걸 보게 될 것이요. 은주는 아무 말 없이 섰다. 바람이 귀를 스쳐 지나가며 마치 세상의 마지막 숨소리처럼 들렸다. 그녀는 할머니를 떠올렸다. 마을을 떠올렸다. 아직 진짜 빛을 알지 못한 아이들을 떠올렸다. 그리고 구원을 기다리는 기억들을. 제가 남는다면 결국 모든 걸 잊게 되겠죠? 당장은 아니요. 하지만 빛을 짤 때마다 기억은 연기처럼 당신에게서 흘러나갈 것이요. 하지만 그 빛은 영원히 이 숲에 살아남을 것이요.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전 빛을 선택하겠습니다. 빛의 스승은 마지막으로 미소 지었다.
그는 결계의 중심으로 들어가 마지막 힘을 다해 한 줄기의 빛을 짰다. 눈부신 빛이 숲 전체를 감싸며 번져갔다. 그 안에서 그는 은주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와줘서 고맙소. 그리고 그는 빛 속으로 사라졌다. 마치 이른 아침 햇살에 녹는 안개처럼. 그날 이후 은주는 새로운 빛을 짜는 자가 되었다. 그녀는 숲속에서 살며 보름달이 뜰 때마다 기억을 짜서 결계를 이어갔다. 설악산 숲에 들어와 맑은 마음을 가진 자들은 밤중에 들려오는 배틀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리고 아름다운 기억을 간직한 이들은 눈을 감으면 빛나는 숲을 보게 될 것이다. 그녀는 점 자신의 이름을 잊었다. 할머니도 고향 마을도 잊었다. 하지만 숲은 기억해, 빛은 기억했다. 그리고 전설은 계속 살아있다. 바람을 타고 안개를 지나 나뭇잎 위로 떨어지는 달빛 속에서. 어둠이 말을 걸다. 은주가 빛의 스승을 대신한 후 설악산 숲은 다시 반짝이는 결계에 의해 보호받게 되었다. 보름달이 뜨는 밤마다 그녀는 산꼭대기에 앉아 자신의 기억으로 빛을 짜내었다. 할머니가 자장가를 부르던 목소리, 비 온 뒤의 마을 풍경, 어린 시절 친구의 미소. 그러나 시간은 조용히 모든 것을 갉아먹는다. 결계를 완성할 때마다 은주는 마음속 무언가가 빠져나가는 기분을 느꼈다. 기억의 한 조각, 감정의 한 조각, 과거에 대한 작은 단서 하나. 처음에는 사소한 것이었다. 어느 골목 이름, 할머니가 즐겨 두르시던 스카프의 색. 하지만 결국 할머니의 얼굴마저 흐릿해졌다. 이제는 자신의 이름도 기억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것이 슬프지 않았다. 왜냐하면 빛이 완성될 때마다 숲 전체가 노래했기 때문이다. 나뭇잎의 속삭임, 새벽의 새소리, 그 모든 것은 세상이 아직 어둠에 잠기지 않았다는 증표였다. 하지만 어느 특별한 보름달 밤, 피의 달이 떠오르던 밤, 하늘은 갑자기 붉게 물들었다. 달빛에는 먹물을 푼 듯한 어둠이 섞여 있었다. 은주는 무언가 이질적인 기운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꼈다. 결계가 흔들렸다. 빛의 실이 금이 가듯 갈라졌다. 그리고 산기추에서 어둠이 다시 기어나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안개처럼 연기처럼 퍼지지 않았다. 형체를 가진 존재였다. 거대하고 붉은 눈을 지닌 실루엣. 수많은 잊혀진 영혼들의 울음으로 짜여진 망토를 두른 존재. 그것은 소리 하나 없이 숲으로 들어왔지만 나무들은 하나둘 쓰러졌다. 그 존재가 지나갈 때마다 빛은 꺼졌다. 은주는 산 꼭대기로 달려가 급히 배틀을 세우고 새로운 결계를 짜려 했다. 그러나 손이 떨렸다. 기억이 바닥났다. 더 이상 떠올릴 수 없었다. 그 어둠은 그녀 앞에 섰다. 말로 하지 않았지만 그 목소리는 그녀의 머릿속에 울렸다. 너는 너 자신을 잊었다. 너에겐 더 이상 이 세상을 지킬 빛이 없다. 결계를 내놔라. 오래된 질서는 이제 끝나야 한다. 은주는 뒷걸음쳤다. 배틀 위의 빛의 실들이 바람 앞에 작은 불꽃처럼 꺼져가고 있었다. 안 돼. 나에겐 아직... 그녀는 기억하려 애썼다. 머릿속을 뒤지며 어떤 이름, 어떤 얼굴, 어떤 겨울. 한 번의 손 맞잡음. 그러나 모든 것이 파도처럼 사라졌다. 그때 혼란 속에서 땅속 깊은 곳에서부터 희미한 빛의 기운이 솟아올랐다. 그녀의 기억이 아닌 다른 이들의 기억. 숲에서 놀던 아이의 웃음소리, 길을 잃은 눈먼 소녀의 노래, 달이 뜰 때마다 기도하던 노인의 속삭임. 그녀는 깨달았다. 빛은 단 한 사람에게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다. 숲이 지켜준 수많은 이들의 기억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은주는 땅에 손을 얹고 기억의 조각들을 느꼈다. 빛으로 치유받고 희망을 되찾고 살아갔던 영혼들의 기억,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엮어 마지막 결계를 짜기 시작했다. 그것은 그녀 자신의 기억이 아니라 수많은 세대의 집단 기억으로 만들어진 결계였다. 그 결계는 눈부시지도 강렬하지도 않았다. 마치 얇은 천처럼 부드럽고 숨결처럼 가벼웠지만 펼쳐지자 어둠은 뒷걸음질 쳤다. 어둠의 존재는 포효했다. 그것은 달려들며 발톱을 휘둘렀다. 그러나 빛의 실들이 쇠사슬처럼 팔과 다리를 묶었다. 몸부림치고 빠져나가려 했지만 그것이 닿는 아름다운 기억들은 모두 불꽃이 되어 그것을 태웠다. 결국 그 존재는 다시 깊은 낭떠러지 속으로 빨려 들어갔고 설악의 암석 밑에 다시 봉인되었다. 동이 트기 시작했다. 은주는 숲속에서 쓰러졌고 눈을 감았다. 모든 힘이 빠져나갔다. 자신의 이름도 왜 이곳에 왔는지도 기억하지 못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단 하나의 확신이 있었다. 나는 옳은 일을 했다. 멀리서 반딧불 같은 작은 빛들이 날아와 그녀를 감쌌다.
그 빛들은 그녀를 감싸 안고 떠오르게 했다. 익숙한 영혼 하나가 나타났다. 빛의 스승이었다. 그는 몸을 숙여 속삭였다. 너는 내가 하지 못했던 것을 해냈다. 너는 전 세계의 기억으로 짰구나. 이제 너는 단순한 빛의 직공이 아니다. 너는 숲의 일부, 빛의 일부, 전설의 일부가 되었단다. 그 후로 설악산의 숲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다. 지나가는 여행자들은 가끔 새벽 안개 속에서 반짝이는 빛을 보았다고 했다. 어떤 이들은 긴 머리를 한 소녀가 배틀을 들고 나뭇잎 사이에서 미소 짓는 꿈을 꾸었다고 했다. 산 아래 마을의 한 노인은 오래된 나무 상자를 간직하고 있었다. 그 안에는 빛으로 짠 배틀과 둥근 보름달을 배경으로 숲에 서 있는 한 젊은 여인의 그림이 들어 있었다. 그 노인은 손녀가 어디로 갔는지 더는 기억하지 못했다. 그저 그녀가 이렇게 말했다는 것만 기억했다. 나 산에 갈래요. 할머니가 잊어버린 어떤 걸 찾으러요. 그리고 아주 멀리 아주 깊은 설악의 숲속에서 보름달 밤마다 배틀 소리가 들려온다. 빛의 직공은 여전히 짜고 있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 빛이 사람들의 마음에 살아있을 때 어둠과의 마지막 전투 이후 설악산 숲은 신비로운 고요 속에 빠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날 이후 사흘 밤낮으로 비가 내렸다고 전해요. 하지만 천둥 소리는 들리지 않았고 비는 마치 하늘이 짜는 직조물처럼 땅에 속삭이듯 내렸지요. 산 아래 마을 사람들은 말했죠. 하늘이 숲에 스며든 한 영혼을 위해 슬퍼하는 것 같아. 믿는 이도 비웃는 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밤이 되면 마을 전체는 조용해지고 설악 정상에는 한층 부드럽고 따스한 청색빛이 퍼져 나왔습니다. 거창하게 비추기 위함이 아니라 길 잃은 이에게 돌아갈 곳이 있음을 알려주는 작은 등불 같았습니다. 그 이후 아무도 은주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무덤도 없었고 영정사진도 없었으며 남은 것은 오롯이 구전으로 전해지는 전설뿐이었습니다. 설악산 정상에는 여전히 기억의 실로 빛을 짜는 소녀가 앉아 있다. 그녀는 숲이 어둠과 망각 속에 빠지지 않도록 지킨다. 2. 기억. 꺼지지 않는 빛 세월이 흘러 산 아래 마을에 콘크리트 길이 놓이고 가로등이 세워졌으며 통신탑이 들어서도 여전히 몇몇 노인들은 빛을 짜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한 남자 인류학자가 서울에서 그들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국밥을 파는 노할머니에게 물었죠. 정말 빛을 짜는 사람이 있다고 믿으세요? 할머니는 눈을 지그시 감고 인자한 미소로 답했습니다. 믿지요. 손녀가 저 산을 오르는 것을 봤으니까요. 그리고 돌아오지 않았어요. 마음이 아프진 않으세요? 아니요. 할머니가 그 아이를 기억할 때마다 설악 정상의 빛은 더 환하게 빛났어요. 마치 속삭이듯 말하는 것 같았죠. 할머니, 난 여기 있어요. 할머니가 사랑했던 것들을 지키고 있어요. 인류학자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에 비친 할머니의 눈빛은 비록 믿음의 여부를 떠나 삶의 길을 잃었을 때 떠오르는 어머니의 목소리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정말 진실한 기억은 태양처럼 사람의 마음을 밝히는 법입니다. 이 이야기는 설악산 마을에만 머물지 않고 도시의 학교 교실, 박물관, 인디 음악가의 노래로 전해졌습니다. 어떤 버전에서는 은주를 추방된 선녀라 했고 또 어떤 버전에서는 별의 화신이라 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변함없었습니다. 빛은 사람의 마음속에서 짜질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누구나 빛을 짜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이의 기억을 간직하고 이야기를 전하고 노래하고 축복을 전하는 순간이 바로 빛을 짜는 순간입니다. 전설은 전해져야만 죽지 않는다. 어느 날 서울에서 온 한 중학생 남자아이가 설악산 마을 체험에 참가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는 별다른 흥미를 느끼지 못해 하루 종일 휴대폰만 보고 있었죠. 그날 밤 산속에서 길을 잃고 그는 한 그루 나무 아래에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부드러운 빛이 지나갔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보았고 한복을 입은 여자가 빛을 짜는 배틀룸 옆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그녀는 말없이 미소만 지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너에게 소중한 기억이 있니? 할아버지 기억이요. 할아버지가 방금 돌아가셨어요. 마지막 인사도 못 드렸어요. 그럼 그 기억을 나에게 주렴. 내가 그것을 빛으로 짜줄게. 네가 평생 할아버지를 잊지 않도록. 소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람들은 그를 발견했습니다. 나무 밑에서 조용히 잠들어 있었고 손에는 거미줄처럼 얇게 흐르는 빛의 실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날을 기점으로 그는 달랐습니다.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가족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전설은 누군가 기억하고 전할 때야 진정으로 죽지 않습니다. 이름 없는 빛 짜는 이들. 비록 은주는 사라졌지만 세상에는 여전히 많은 빛을 짜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이가 멀리 떠난 후 맘 졸이며 옷을 정성스럽게 접는 엄마. 스마트폰보다 구전 이야기를 더 소중히 전하는 시골 교사의 낡은 교실 전통 가야금을 켜며 멸종 위기 노래를 지키는 부산의 예술가 이들은 배틀룸을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는 조용한 행동, 아름다움과 진실, 사랑을 지키는 행동 하나하나가 바로 빛을 짜는 일입니다. 그 빛은 누군가의 길을 비추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나간 것들을 담아두기 위한 것, 다음 세대가 긴 밤 속에서도 절대 혼자가 아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설악에서 전하는 메시지. 사람들은 묻습니다. 왜 설악산인가요? 아마도 설악은 경계의 장소이기 때문일 겁니다. 하늘과 땅 사이, 한국과 또 다른 세계 사이, 높지만 견디기 쉬운 곳, 나무가 우거졌지만 빛은 스며드는 곳, 한국 문화에서 사는 영원함과 영혼의 귀환을 뜻하는 상징입니다. 은주가 산에 올라간 것은 세상과 멀어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 이상으로 더 큰 무엇인가를 위해 자신을 바치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녀가 만든 결계는 단순히 나무와 돌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간과 자연 사이의 기억을 지키는 것, 숲이 망각되지 않도록, 빛이 현대의 빠른 변화 속에서도 꺼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름을 잃었지만 수천 수만의 이야기 속에서 기억되었습니다. 형체는 사라졌지만 보름달 아래 따스한 빛은 여전히 남았습니다. 마무리. 전설은 영혼의 거울, 빛을 짜는 사람의 이야기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이야기하고 글로 남기고 노래하고 사랑의 손길 속에 살려두는 바로 그것이 그 빛을 짜는 행위입니다. 언제 길을 잃는 날이 온다 해도 은주를 떠올리세요. 이름도 나이도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단지 기억과 믿음만 남긴 소녀. 만약 당신 마음에 작지만 소중한 기억이 하나 남아있다면 당신 역시 빛을 짜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비록 작더라도 당신을 이끌어줄 것입니다. 빛을 짜는 사람에 대한 전설은 단순한 예지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삶이라는 긴 밤 속에서도 작은 빛 하나쯤은 지켜낼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메시지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많은 감동적인 한국 전설을 함께 만나기 위해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당신의 한 번의 공유가 세상의 기억에 또 하나의 빛을 짜넣는 일이 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